또 일주일 만에 그 텃밭에 왔습니다. 그 오늘 원래 비가 오기로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내일로 연기가 돼서 일단 텃밭에 이렇게 또 내려와 봤습니다. 올해 배추가 좀 이렇게 물원병도 많고 또 바이러스병 같은 것들도 많아서 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배추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하던데, 저희 텃밭에서도 이제 이게 좀 벌레들이 좀 많고, 사실 여기도 보면 약간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을 좀 따주긴 따줬는데, 올해 배추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하얗게 되는, 잎이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보니까 이제 쏙이 저번 주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여러 겹으로 쏙이 자기 시작한 것 같고, 다음 주가 좀 많이 좀 날씨가 춥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다음 주 그 추위를 잘 견디면 또 이제 이 배추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배추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쏙이 정상적으로 들어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좁은 가슴 잎벌레 피해가 좀 배추에 좀 많긴 많았었는데,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속은 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이게 한랭사를 이렇게 벗겨뒀거든요. 그래서 뭐 벗긴 거하고 안 벗긴 거하고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벗겨놔도 이제는 이제 벌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, 일단 다음 주가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다 해서 뭐 약간 걱정인데, 이걸 비닐을 좀 덮어주고 가야 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. 일단 여기는 조금은 남쪽 지방이라서 그냥 둬도 될 것 같기는 한데, 어, 일단 나중에 한번 두고 가든지 아니면 살짝 덮어주든지, 그렇게 일단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쪽파들도 잘 크고 있네요. 그 끝이 푸른 빛을 약간 하얗게 되는 게 좀 있었었는데,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끝이 싱싱한 것 같고, 여기는 요쪽은 배 주었던 부분인데, 배 먹었던 부분인데, 그 배 먹었던 부분도 다시 이제 올라오고,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빼주니까 남아있던 부분이 좀 더 굵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쪽파 하나 심으면 한 개에서 한 5에서 10개씩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, 이렇게 한쪽을 베먹고 남기고 또 커지면 한쪽을 베먹고 이런 식으로 추워질 때까지 쪽파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비닐을 씌운 부분하고 저 뒤쪽은 비닐을 씌우지 않았고 아직 한 번도 베먹지 않았는데, 확실히 이제 비닐을 안 씌운 부분이 좀 크기가 확실히 빨리 못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다른 잡초들하고 경쟁하느라 힘을 빼서 그런 것 같은데, 쪽파는 이렇게 검은 비닐이라든지 유공 비닐을 사용해서 심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런 그, 그 당근인데, 당근 같은 경우는 굳이 비닐을 안 씌워도 될 것 같습니다. 당근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옆에 좀 잡초들이 이제 좀 있긴 있는데,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그 잡초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고, 일단 얘들은 수확기가 언젠지는 저도 처음 길러봐서 잘 모르겠는데, 제법 이렇게 당근 뿌리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죠, 그죠? 이렇게
안쪽에 이렇게 보면 당근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잎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당근 뿌리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한 1, 2주 더 있으면 이제 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여기는 지금 흙이 좀 많이 들이댔는데 그래도 크기는 아직은 뭐 우리 시장에서 먹는 정도의 크기는 아닌데 당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토마토도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. 이제 보니까 날씨가 이건 썩었네요. 추워져서 이렇게 토마토들이 이제 저쪽에 고추는 보니까 이제 거의 끝물이 다 됐더라고요. 근데 이 토마토는 아직까지도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열매를 달고 꽃마저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. 다음 주가 이제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사실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이 토마토가 또 그 영하 날씨까지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옆에 아삭고추도 지금 아직까지 저번에 피었던 꽃들이 또 열매가 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또 많이 달려 있네요. 이 여름 내내 이 고추 다대기도 해 먹고 또 풋고추로도 이렇게 잘 먹었는데 끝까지 지금 가을 늦가을인데 단풍들과는 이런 철이거든요. 저기 앞산 보시면 지금 막 단풍이 발갛게 들었잖아요. 이런 계절까지도 이렇게 또 텃밭에서 또 뭐 아삭고추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. 아삭고추 밑에 저번에 그 밖에 심었던 배추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배추들이 이제 좀 좁은 가슴 잎벌레 때문에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싱싱하게 이렇게 또 그 속을 채워 나가고 있네요. 오히려 바깥에서 이렇게 햇빛을 제대로 받아서 그런지 저쪽에 그 한랭사를 씌웠던 그 배추들보다 오히려 색깔은 좀 더 윤희하고 또 좀 맛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 굳이 그 한랭사를 뭐 안 씌워도 이렇게 이제 크는 거 보니까 꼭 한랭사를 뭐 그 벌레 피해 때문에 씌워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밖에 그냥 키워도 배추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양배추 모습입니다. 조금 늦게 심어서 사실 아직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못했는데 이게 또 속이 양배추는 둥글게 차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둥글게 또 찰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. 날씨가 다음 주에 뭐 영하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잘 견뎌주길 바랄 뿐입니다. 또 싹이 터서 늦게 심은 감자도 여기 감자 같은 경우는 제법 키가 크죠. 그 속도가 폭풍 성장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비닐 멀칭을 해주고 심으니까 좀 더 빨리 또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감자도 좀 가을에 심어도 되니까 좀 여름에 사놨다가 좀 이렇게 또 여름에 캤다가 좀 그 싹이 나고 하는 그런 감자가 있다면 좀 늦어도 텃밭에 심어도 또 시감자를 이제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직은 뭐 밑에 알이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
이제 이 잎이 이제 진짜 추워서 시들고 그 후에 이제 한번 밑에 씨감자가 들었는지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가지가 이제 한 두어 개 이제 달렸네요. 저 안쪽에도 하나 저렇게 밑에 달렸는데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. 그래도 올여름 부터 해가지고 이 한 나무를 가지고 충분히 가지 먹을 만큼 올해는 잘 먹었거든요. 그래서 또 저 어떤 분들은 저 가지를 따가지고 말려서 또 씨를 받아서 내년에 심으면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먹기보다는 이 나무가 워낙 또 종자가 좋은 것 같아서 끝까지 이렇게 달아놨다가 한번 씨를 받아서 한번 내년에 한번 심어 보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여기 복숭아는 복숭아란다. 요 토마토, 방울토마토는 아직도 이렇게 또 잘 익어가고 있네요. 바로 따먹는 맛이 밭에서 이렇게 따먹어보면 진짜 사먹는 토마토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이것도 몇 개 따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 제가 며칠 2주 전에 이제 이렇게 마늘을 심었었거든요. 이렇게 싹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유공 비닐이 제가 이제 이렇게 구멍 2개짜리가 있어서 일단 그 약간 간격을 좀 더 줘가지고 이제 그 구멍을 더 뚫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마늘이 좀 올라오고 있고,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에도 이제 마늘을 심었는데 여기가 좀 더 마늘이 좀 많이 저쪽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거의 요거는 제가 그냥 슈퍼 같은 데서 씨마늘이라기보다는 남해 마늘이라 해가지고 그 파는 마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보니까 거의 뭐 한 7, 80%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남해 마늘이면 좀 남해 쪽은 따뜻한 난지형일 것 같아 가지고, 원래 여기가 그렇게 따뜻한 동네는 아니거든요. 겨울에는 많이 추운데 얘가 또 끝까지 내년 봄까지 견딜 수 있을지, 아마 저희는 한지형을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올해 제가 잘 모르고 그런 난지형을 심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. 내년에 한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에 살 때는 아마 한지형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남해 마늘이라서 약간 잘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, 안 되면 이제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한지형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따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 요 마늘밭 하면서 고구마 캐고 전에 옛날에 심었던 땡초 고추인데 햇빛도 받고 이제 밑에 잡초도 없다 보니까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 고구마 있을 때보다는 또 열매가 제법 많이 열린 것 같네요. 땡초도 이제 큰 거 봐서 몇 개 따가고, 그래 다음 주 영하로 내려가면 얘들도 이제 고추도 조금 이게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다음 주 와서 이 고추나무가 잘 견디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급하게 또 그 종묘사를 갔는데 양파가 있어서 이 자색 양파거든요. 그래서 이제
급하게 심었었는데 약간 노란기가 나네요. 너무 그 밭을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심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저번 주에 막 비료도 내고 또 여기는 약간 그 산성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, 그 정부에서 내주는 그 석회는 아니고 이제 인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규산질 비료를 이쪽에 이제 냈었거든요.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는 저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를 하고 바로 심어서 그런지 조금 그 가스 피해나 뭐 그런 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일단 흙에 약간 수분이 있어서 뭐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또 물 부족도 좀 있는 건지 그래도 일단 내일은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한 주니까 완전히 적응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은 뭐 완전 죽지는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크는지 또 자색 양파 크는 모습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고구마 심어놨던 데인데 제가 막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아직 여기 고구마를 안 캐고 놔뒀거든요. 지금이 11월 벌써 8일 정도 되니까 이거 진짜 고구마는 완전히 늦은 거죠. 오늘 한번 요 고구마 캐보고 완전 늦은 고구마는 어떤 모양인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고구마를 캐내고 여기 저번에 양파를 심고 다 못 심었거든요. 너무 급해가지고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이제 일부러 규산질 비료를 저번 주에 좀 그냥 요 위에 고구마 위에다 뿌려 놓고 갔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비료하고 조금 만들어서 밭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양파를 고구마 캐고 양파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무밭에 왔는데요.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랭사를 좀 걷었습니다. 그 무가 보니까 밑에 이제 조그맣지만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네요. 너무 좀 늦게 심어서 무가 될까 이제 좀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그맣게는 이제 들고 있으니까 정 이게 뭐 큰 무까지 못 되면 이제 나중에 좀 작은 무로 물김치 담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열무김치 같은 거라도 이제 담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좀 춥다고 해서 무는 조금 추위에 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랭사를 다시 덮든지 아니면 비닐이 좀 남은 게 있는데 좀 비닐을 조금 덮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무는 배추는 그래도 추위에 잘 견디니까 괜찮은데 무는 좀 추위에 좀 약한 편이라서 조금 비닐을 좀 덮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고추는 이제 보니까 잎이 조금 낙엽이 생기는 것 같다, 그죠? 빨간 고추도 좀 보이고 이게 이제 매운 고추 종류거든요. 제법 이제 열려 있는데 다음 주 많이 추우면 이게 얘들이 이제 거의 못 견딜 것 같아서 요 좀 큰 고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기 전에 이렇게 딱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요 밑에 심은 감자는 좀 제법 저쪽보다 키가 더 잘 자랐네요. 좀 쭉쭉 자라서 아마 자라면 이제 조그만 감자라도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신기하게 이 봄도 아닌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비꽃이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. 저희 화분에 제비꽃이 좀 있는데 이 제비꽃이 진짜 생명력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안 줘가지고 다 말라 죽은 줄 알았는데 물만 조금 부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, 이게 제비꽃이 상당히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 제비꽃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벌레에 물리거나 뭐 칼에 벤 상처 같은 거 있을 때 저 잎을 짓이겨 가지고 바르면 또 그 상처 낫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모로 또 약도 되는 그런 이제 식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천년초가 다 이렇게 이제 땅으로 눕네요. 아마 이게 이 천년초들이 보면 저게 이거 하나하나 이게 자식들이 이걸 떼서 또 땅에 꽂아주면 또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게 비닐을 깔아서 그런데 그냥 땅에서는 아마 이렇게 자기가 누웠다가 이게 땅에 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이제 번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. 전년초도 올해까지만 여기 두고 내년에는 저쪽 그 안쪽으로 해서 지금 아직 뭘 심지 않는데 저쪽으로 옮겨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미자가 이제 또 잎이 마르기 시작하네요.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름보다는 가을쯤에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던데, 이제 이 오미자도 잎이 약간 노란색으로 되고 곧 이제 줄기만 이렇게 남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미자가 나무도 이게 올해 1년 차인데 한 3년은 이렇게 자라야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더 자라서 오미자가 열릴 때 한번 오미자 열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이 안에는 이제 저게 더덕이거든요. 저번에 더덕 꽃도 저기 좀 피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아직 여기 더덕 꽃이 있네요. 꽃 같지 않고 좀 열매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아마 저 안에 또 씨도 있을 것 같아요. 요게 제가 땅에 심은 게 아니었거든요. 그, 요걸 그냥 모판에다가 둔 상태로 이게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조금 지나서 잎이 좀 지고 나면 이제 뿌리를 좀 다른 데로, 이제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데로 옮겨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 안쪽에는 당귀가 가을인데 이제 아직도 새파랗게 당귀가 또 자라고 있네요. 하여튼 요 안에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깻잎 깨도 보면 이제 완전히 씨방이 이제 완전히 익어서 요것도 이제 베내서 다른 데 모아 놓든지 좀 덜 깬데 요 씨를 이제 좀 이렇게 내년에 자랄 수 있을 때를 찾아봐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저번 주에 그 양파 심다가 남은 건데 제가 급해서 그냥 두고 이렇게 이제 오늘 심으려고 이렇게 두고 갔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약간 위에가 조금 그냥 모판에만 있다 보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고 시들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빨리 밭을 만들어서 한번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안에도 약간 고구마를 전에 심었었는데 여기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완전히 복삭 말랐는데 그래도 조금 생명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. 여기도 한번 캐서 고구마가 몇 개라도 있는지. 너무 늦고 게으른 내가 너무 게으르긴 하죠, 그죠? 요 늦었지만 캐서 뭐 뿌리가 있는지 또 성한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 호두나무는 저번에 박쥐벌레 공격을 받고 일단 그 치료를 한 다음에 곁가지가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곁가지라도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둔 거거든요. 꼭 접붙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죽지 않고 잎이 있고 본둥치가 아직 살아 있어서 자라면 또 이 가지를 좀 더 키워서 또 큰 나무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완전 뿌리까지 뭐 침해를 입은 게 아니면 이렇게 벌레 먹은 부분도 다른 격가지가 있으면 그걸 살려서 이렇게 다시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쪽파 좀 늦게 가을에 심었던 쪽파인데 이렇게 또 뭐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얘들은 이제 겨울을 나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쪽파는 내년에 씨앗으로 이게 또 종자로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거 쪽파든지 어떤 작물이든지 이게 비닐을 이렇게 씌우니까 훨씬 더 싱싱한 것 같은데 아마 지열 효과도 있고 수분 보습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잡초 제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칭이 대부분 어떤 작물 심는 데 있어서는 답인 것 같습니다. 옆에 이 나무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? 이제 돼지 감자인데 상당히 줄기가 굵죠. 돼지 감자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여기 주인공은 복분자인데 복분자가 이 돼지 감자 때문에 많이 말라 죽었거든요. 요 돼지 감자 있는 쪽은 복분자들이 좀 잎이 애들이 너무 무성하고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더라고요. 양쪽에만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 요것도 나중에 되면 이게 캐면 뿌리가 이제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뿌리도 이제 약간 생으로 이렇게 아삭아삭 이렇게 먹는 맛도 있기 때문에 또 제거한다는 너무 이게 많이 퍼지면 안 되니까 제거한다는 면에서도 나중에 뿌리를 좀 캐서 요 돼지 감자 뿌리도 이제 좀 캐가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저희 텃밭 그 안쪽 부분인데요. 어, 이렇게 좀 나무가 좀 꽉 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또 수분도 좀 많은 땅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직까지는 이제 놀리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그 제피 나무거든요. 이게 지금은 이제 제피가 나왔다가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봄 되면 여기 제피 순도 따갈 수 있고 또 제피도 이렇게 일부 먹을 수 있는 쎄한 냄새가 나네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제피 열매도 이렇게 좀 달려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피가 보면 암나무에서만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또 순나무는 또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피도 이렇게 여기서는 제피를 좀 주로 따먹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이렇게 약간 반그늘 같은 데는 그 곰치 같은 산나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뭐 낙엽이 많은 저런 부분이나 비탈 부분에 약간 반그늘 부분에 한번 곰치 같은 걸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. 사실 요 안쪽은 너무 그늘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약간은 그래도 한 70% 정도 햇빛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제 풀도 거의 없는데 조금 요 바깥쪽 부근이나 이런 쪽으로
풀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나 또 저 정도 입구 정도에는 이제 이런 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밤나무 있는 요 부근에는 좀 이렇게 산나물 같은 거, 곰치 같은 걸 심어서 한번 이제 키워볼 예정이고, 요 앞부분 쪽은 이제 그래 그 양파는 좀그 워낙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텃밭의 중간에 있으면 거의 또 공간을 사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요 바깥쪽은 들깨라든지 또 요 부분 쪽에다가 조금 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또 요 작물 키우기가 힘드니까 양파를 여기 밭을 해서 조금 심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. 이게 우리 텃밭 옥나무고 저 밑에는 저기 물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작물들 물 줄 때 저 밑에서 이렇게 물을 떠오는데, 여름에는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풀도 좀 베고 해서 이렇게 물을 좀 나중에 양파나 이런 데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기 앞산이고 단풍이 요 그 풍력발전소 밑부분에 또 빨갛게 저렇게 들었네요. 저희 요 뒷산 쪽도 보면 지금 한창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. 올해가 좀 갑자기 기습한파가 오는 바람에 예년에는 더 예쁜데 올해는 그래도 단풍이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단풍이 괜찮게 든 것 같습니다.